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자,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박송 아나운서 무슨 날인지 압니까? 네, 알죠. 예. 문과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그렇죠. 또 가장 공채에 많이 도전하는 기업이죠. 네. CJ그룹의 마감 지원 마감 날이죠. 역시 또 준비가 아주 철저하군요. 그런데 왜 제가 더듬었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오늘 CJ건설, 올리브 네트워크스, 오쇼핑 또 뭐 CGV 등 그야말로 CJ그룹의 굵직한 계열사들이 신입 공채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감 직전 우리 취준생들이 꼭 점검해야 하는 내용들 오늘 잡정보센터에서 확실히 짚어드리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잘 보시고 마지막까지 지원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잡정보센터 화요일 방송 지금 바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공채 공고 분석부터 네, 채용 규모와 스펙, 경쟁률 분석은 물론 네, 합격을 위한 모든 노하우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는요, 마감 임박을 앞둔 대기업 공채 합격 전략 요일별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CJ그룹 공채 마무리 합격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자, CJ그룹 하면은 김태성 그 쌤 외에 또 네. 이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박차고 나온 지 아직 뭐 뜨끈뜨끈한 네. 분인데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따끈따끈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위포트의 차재원 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따끈따끈한 네. 재원이에요. 반갑습니다. 어제는 밤 안 샜어요? 밤샜습니다. 그래요? 이제 오늘이 마감이라서 지난주보다 덜 피곤해 보이긴 하네, 그죠? 네. 더 피곤해요. 지금 방금 하품 마셔서 약간 눈가가 그러니까요. 촉촉하세요. 아니, 원래 조금 좀 눈도 전에 작은 데다가 네. 촉촉함이 방송 더한데. 전에도 같이 네. 걸어오는데 내가 네. 붙어서 따라 걷는데도 네. 계속 섬삭해 있느라고. 아. 예. 정신이 없더니 그렇게 바빠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자소서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구나. 아,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 6시 마감이죠. 본방송 보시는 분들이야 뭐 이거 아마 못 볼 거 그 재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무쪼록 끝까지 제가 도울 수 있게 오늘 좀 많은 준비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많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먼저 지원 전략부터 자세히 짚어볼 텐데 네네. 아직은 그 추정만 있을 뿐이긴 합니다만 네. 공채라는 게 인원수를 명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네네. 인턴도 포함이고 네네.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내부에서 들은 얘기를 좀 저희한테 공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들은 게 있습니까? 내부에서 들은 건 없고요. 내부는 저를 싫어해요. 내부는 그런 저를 거 싫어. 알아요. 예, 예. 저를 싫어하실 거예요. 예. 미안합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공개 사과. 근데 일단은 대략적인 규모는 뭐 원래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많았고 뭐 4대 6 전체를 10으로 항상. 보면. 예. 근데 이번에 아마 한 500명 선에서 500에서 550명 선에서 전체 그룹 채용이 이루어질 거고요. 문제는 채용 규모, 공고가 굉장히 많고 다양한데 그만큼 세분화된 그 채용 인원이 있다 보니까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그런 많이 뽑는 게 생각보다 없고요.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세요. 뭐 헬로비전, 뭐 디지털, 뭐 기획, 뭐 마케팅, 요 몇 명 뽑아요? 뭐 단자리 수거든요. 네. 많이 뽑아야 뭐 4~5명 이러면 되게 많이 놀래요. 엄청 많이 뽑을 것 같은 생각보다 많이 뽑질 않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니까 예, 우리가 그렇죠. 또 수많이 뽑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여기가 대학교와 신입생 그렇죠. 같은 여기가 수준은 삼성이 아닙니다. 아닌데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되겠죠? 더 알차게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CJ그룹이 공채에서 전형이 여러 개잖아요. 그렇죠. 어떤 전형으로 마지막 접수를 하느냐 이것도 관건일 텐데 이런 거 물어보는 학생들 많죠? 네, 9시에도 물어봤어요. 오늘 아침 네, 9시. 지금 지하철 타고 오고 있는데도 저 이제 쓸 건데, 글로벌 전형 쓸까요? 어디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리스펙트 전형과 같이 무스펙 전형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뽑는 인원도 많고 정말 직무 자체에 집중을 하는 채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멋깔나는 그런 어떤 글로벌 전형 뭐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채용 인원이 적겠죠. 네. 그래요. 리스펙. 네, 리스펙트.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어를 그럼 잘한다고 하면은 글로벌 전형을 지원하면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 생각 답을 알고 계십니다. 정답은? 맞나요? 정답은 직접 말씀 주시죠.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맞습니다. 예. 영어를 웬만큼 잘해야지. 뭐 오픽이면 AL, 토스 AC이 나와야 정말 글로벌 인재.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한국말을 지금 주고받듯이 네, 그렇죠. 요 정도로 방송 영어를 진행이 가능한 수준의 아나운싱. 아리랑 그렇죠. TV처럼. 아리랑 TV. 아리랑 TV가 나올 줄 몰랐네요. 예. 아리랑 TV급으로 어나운싱이 되듯이 여러분들의 일도
그렇죠. 외국 해외 법인가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의사 헬로 뭐 이런 거 말고요. 네. 내가 비즈니스적인 업무를 원활하게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어학 점수도 해당이 될 것이고 관련된 업무 경력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단편으로 내가 애매한 친구도 있어요. 그래요. 오픽, IH, 토스, 세븐, 170, 180 아니야, 170 이런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일반 전형이나 리스펙트 전형을 써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네, 알겠습니다. 어설프게 좀 여행 갔다 왔다고 그래서 그런 거 저기 뭐 아, 햄버거 시켜 먹을 줄 알고 정확한 이런 거 비유네요. 안 되는 그런 거 안 거예요. 되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자, 또 군대 예. 경험 독특한 취준생들 있잖아요. 장교나 해병대 출신이다. 이런 학생들이 노려볼 만한 전형도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장교분들은 이제 기업이 선호합니다. 일단 듬직하고 믿음도 가고 본인이 했던 리더십이 행동과 활동 자체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채용은 뭐 전형을 초월해서 다 필요할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 장교인데 어학이 또 뛰어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한번 글로벌 전형 같은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해병대, 전경 이런 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도 전투경찰, 저도 방패 좀 잡아봤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고생 많으셨지만 여러분은 그냥 군대를 다녀왔으므로 그냥 지원을 이제 하시라. 또 여기서도 네, 말씀을 드리고 해병대는 싶습니다. 분명히 합시다 오늘. 네, 네. 해병대는 장교와 도매금으로 묶이는 걸 싫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병대가 그 네. 전경과 그러니까 같이 보지 말아달라. 우리 근데 진짜 남자다. 발언을 잘하셔야 됩니다. 남초가 흔들립니다. 이거 말씀 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군 경험은 소중하지만 이 전형에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해병대 응원합니다. 친구들이 굉장히 전희경 화이팅. 섭섭해하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이번 하반기 어쨌든 하반기 CJ 그룹은 변수가 말씀드린 대로 전형에 변수가 많습니다. 채용을 잘하지 않던 그 직무 계열사에서 채용을 늘린 것도 있는 네. 경우 있지만 그런 경우는 좀 잘 된 거라 볼 수 있겠고요. 매번 채용을 하던 직무가 갑자기 이번에 채용이 없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대략 난감한 상황이다.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CJ 푸드빌 스토어 매니저. 네. 여러분이 이제 빕스나 투썸 가시면 그 매니저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렇죠. 하고 싶어하는 직군이죠. 일인데 이제 전통적으로 투 트랙이 있어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초대졸로 입사를 하셔서 정말 매장 안에서 승부를 보시는 분이 있고 공채로 뽑혀서 매장 일을 일정 부분 도시다가 경력이 쌓이시면 본사로 가시는 케이스가 있는데 바로 그 후자에 해당되는 걸 매해 뽑다가 이번에 뽑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식업 쪽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 과감하게 올리브영 같은 데나 제일제당으로 돌리셨는데 늦었어. 미안하다. 내 잘못이 아니잖아. 이미 내부 TO가 충분히 있고 이제는 외연을 확장하기보다 내실을 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채용이 좀 줄었다라는 평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네. 자, 지금 많은 취준생들 아마 많이 들어가는 홈페이지 있을 겁니다. 바로 CJ그룹 홈페이지일 텐데요. 거기 참고해서 자소서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들만 많이 있다 보니까 CJ 광고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아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참고를 하다 보니 자소서도 너무 아름다운 얘기만 들어가지 않을까 네네네. 싶은데 이게 홍보 페이지인지 홈페이지 예, 어디까지 믿어야 하고 어디까지 참고를 해야 됩니까? 박송희 아나운서님이 정말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쪽에서는 다른 어떤 기업보다 되게 광고를 잘 해놨거든요. 이번에 알쓸신잡 대도서관 BJ가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광고도 하고 막 나왔는데 자기의 직무에 대해서 각 회사별 그 G3 그러니까 신입사원급 분들이 나와가지고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근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게 이게 틀린 게 아닌데 이야기를 나눌 때 되게 이게 지금 채용 안내인지 아니면 되게 이렇게 아름다운 감성적인 얘기들 뭐 이를테면 그 답이 없는 건데 되게 멋들어지게 마무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자신의 직업관이나 직장관, 인생관에 대해서 너무 아름답게 포장을 하는 식의 문구들이 간혹가다 나오는데 구치자분들이 그냥 힐링을 하려고 그 영상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제거한다면 오히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직무에 대한 안내도 충분히 나와 있고 업무에서의 어려움 등 저 지금 잘하고 있죠? 보고 계시죠? 저 지금 잘 홍보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너무 많은 과대 포장은 구직자분들도 똑똑해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 판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적으로 이용을 해주시고요. 본인이 느꼈던 그 직무에서 담당자가 한 말들이 있을 거예요. 뭐 물류 운영은 디테일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쳐봐요. 그럼 모든 애들이 전국에 그걸 다 보고 디테일입니다라고 쓰겠죠? 네. 그 말만 쓰지 마시고 그 이면의 내용을 이해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CJ그룹 하면 어떻게 보면 인문계생들의 워너비 그룹이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나이 많은 구직자들이 좀 지원을 많이 하는 그런 그렇죠.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고 그래요. CJ의 나이 제한 또 직접 다녀보셨기 때문에
뭐 본인이 다녔을 때 어떤 그 예를 들어도 되고. 네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일단은 나이 많은 외면해야 분들은 이제 가릴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사를 이제 28 말에 했는데 제 동기분이 이제 32살 계셨어요. 그분이 제일 많은 카메라맨, 분이었어요. 카메라맨 하셨던 형님, 이승민 형님, 지금도 이 시간에 어. 홈쇼핑 카메라 만지고 계실 텐데 이 형님이 이제 입사하자마자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되게 행복했죠. 이 형님을 필두로 각 계열사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나이에 제한이 있다라기보단 나이가 좀 있더라도 경력이 완벽하거나 해당 직무에 좀 일머리가 있는 좀 완벽성을 갖춘 그런 구직자의 이력과 자소서 그리고 경력이라면 과감하게 채용을 하는 편이죠. 직군별로 지금 얘기했던 대로 뭐 카메라맨이라든가 그러니까 네. 직군별로 나이를 크게 타지 않는. 그렇죠. 나이를 타지 않는 것들은 그렇게 될 것이고요. 반면에 학벌도 좀 좋으면 좋겠고, 뭐 지주사, 주식회사에서 근무한다거나 뭐 경영지원 쪽에 근무를 한다면 일정 부분의 스펙도 무시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나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그렇죠.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능력이 좀 있어야겠네요. 능력은 기본이고 해당 능력을 이제 뛰어넘을 만한 경력도 같이 좀 선호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오늘 예, 그렇죠. 약간 뭐 중고신이라든가 중고 신입일지라도 같은 중고 신입도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냥 대충 적당히 일한 중고 신입이 있고 제대로 근무 성과도 있고 자격증까지 그 없는 시간 쪽에서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니까 일단 써라. 그렇죠. 일단 쓰는 건 쓰고 기본이다. 보자. 그리고 단면에 맞게 나를 판단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이 게임을 이해하고 지원을 한번 해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아까 차코치님한테 출근을 하실 때도 또 네. 그때 지원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었다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오늘 지원 마감인데 서버 폭주 되는 거 아닌가요? 폭주는 이제 제가 관할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 할 건 아니지만 근데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죠. 5시 한 50분쯤에 한 10초 남겨놓고 다 클릭하다가 근데 이제 본인이 막 이렇게 PC의 로딩이나 이런 게 이제 인터넷선이 좋아야 되는데 괜히 자기 휴대폰 이렇게 연결했다가 그 무제한 아니고 갑자기 뭐 이제 LTE 34, 뭐 LTE 45 이렇게 해갖고 LTE 요금이 과금되면 갑자기 페이지가 멈추거든요. 추가하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그러면 나 빨리 내야 되는데 내지도 못하고 야, 이럴 거면 기본적으로 늦었는데 참고로 저는 마감 2시간 전에 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빠르진 않으셨나요? 불문율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당일날 내면 뭐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보증합니다. 저는 마감달 냈는데도 5년 넘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기업이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이 얘기를 들으면 또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빨리 지원하라는 얘기예요. 저라면 이 방송 마치고요. 12시 전에 지원을 하고 맛있게 점심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막날 내는 걸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저도 예전에 이제 뭐 그런 게 많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좀 스스로의 탈고 과정을 겪기 때문에 어쨌든 하지만 너무 임박해서 했다가는 또 서버가 마비가 된다거나 그럴 그 우려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맞아요. 여유 있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마감 직전에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을 짚어봤고요. 이제는 좀 자기소개서를 본격적으로 점검해 봐야 될 텐데 오늘은 이분의 등장이 좀 늦었습니다. 계속 서 있었는데 네. 최고의 브리퍼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하윤입니다. 오늘 오래 기다렸더니 다리가 참 아프네요. 그래도 어쨌든 미안합니다. 예. CJ 자기소개서 항목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항목은요. 계열사 모두 공통되는 항목입니다. 네, CJ그룹 계열사와 해당 직무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1번 CJ 계열사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지원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입사 후 성장 목표를 반드시 포함해 구체적으로 천자 이내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제 계열사별 특이 문항들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CJ 제일제당 푸드세일즈 직무에 해당하는 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제일제당 제품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매출 혹은 이익을 증대할 수 있는 본인만의 영업 전략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푸드빌 스토어 컨설턴트인데요. CJ 푸드빌은 현재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글로벌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글로벌 SC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본인의 강점과 경험을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CJ ENM 음악 제작 부문인데요. 최근 3년 내 앨범을 판매한 국내 아티스트 중 한 명을 선정하고 해당 아티스트의 성공 요인 혹은 실패 요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작과 마케팅 관점에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입니다.
네, CJ 옷쇼핑인데요. 오늘날 홈쇼핑 트렌드를 한 단어로 정의하고 본인이 옷쇼핑 MD라면 트렌드를 리딩할 수 있는 어떤 차별화된 카테고리 또는 상품을 개발하고 싶은지 그 이유를 본인의 강점과 연관지어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올리브영인데요. 여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죠. 올리브영은 본인이 올리브영 SM이라면 트렌드와 고객을 리딩할 수 있는 어떤 차별화된 매장을 운영하고 싶은지 그 이유를 본인의 강점과 연관지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J그룹은 계열사별, 직무별로 이렇게 자소서 특이 문항들이 있어서요. 합격 자소서를 찾아보는 것조차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 특이 문항에서 어떻게 작성하면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한 큐스를 통해서 저희가 CJ그룹의 하반기 공채 자기소개서 항목을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CJ그룹은 정말 그 공통 항목 하나 빼놓고는 그 다 개별적이어서 네.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죠. 케바케. 이게 자기소개서 작성 팁이 좀 필요한 그야말로 쉽지 않은 자기소개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공통 항목부터 작성 팁을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1번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그 이미 익히 아시겠지만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계열사별 이 계열사여야만 하는 이유 예. 그리고 지원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리고 입사 후 성장 목표 이렇게 해서 총 1000자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동그라미 1번 부분 봅시다. CJ 계열사여야만 하는 이유를 묻는다는 건 그 계열사가 속해 있는 산업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같이 묻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그게 왜요? 라고 물으면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다른 전문가님들도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의 이유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산업군 내에서 1등을 지향하고 산업 저변을 넓히자라는 취지로서 각 계열사가 진출을 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회사여야만 하는 이유를 그 회사에 대한 찬양글이나 그 회사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이나 지적을 해서는 곤란하고요. 산업 전반에 대한 내 이해도를 한두 문장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 계열사가 현재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 역할이나 사업의 방향 등을 이해하고 있음을 글로써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업계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혹시 1번 항목에 그런 게 들어있지 않다 하는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뜯어 고쳐 수는 없고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앞에 한 줄만 더 추가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다짜고짜 시작부터 이런 거죠. 이를테면 직업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짜고짜 잡 정보센터 얘기부터 하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떤 외부의 브리핑 같은 걸 할 때 말이죠. 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열사를 선택한 이유가 그 계열사여야만 하는 이유에 앞서 얘기가 선행이 돼야지 본인이 하고 싶었던 그 계열사를 선택한 이유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내가 지원한 이유를 적는 게 아니라 내가 뽑혀야 될 이유를 적는 거예요. 내가 뽑혀야 될 이유를 적어야 된다고요.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지원 동기, 내가 매력을 느꼈어요. 너네가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일할 만한 낯이 날 것 같아요.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은 너가 지원할 이유는 되지만 뽑혀야 될 이유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두 번째 얘기에서도 해당이 안 된다. 그 전제가 깔려야 해당 직무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지원 직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서 보자면요. 일단은 지원 이쪽은 직무에 네네. 관심을 갖게 된 그렇죠. 계기 이건 어떻게 이쪽은 좀 이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산업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밀접하게 있잖아요.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먹는 걸 판매하는 거나 뭐 헬스앤뷰티, 홈쇼핑, 뭐 유통, 물류, 뭐 이런 E&M 다양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해당 업을 소비자 관점에서 편하게 접근했다가는 무조건 떨어진다. 왜냐? 그 접근이 틀린 게 아니라 많은 지원자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당 업이 어떻다라는 나만의 표현 아래 정리가 돼야 되고 해당 업에 대한 디테일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뭐 제일제당 먹거리를 신선한 먹거리가 제품으로서 완제품이 느껴지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 뭐 이런 식으로 피상적으로 얘기를 해서는 곤란합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 복붙해서도 곤란합니다. 내가 그런 내용을 보고 이면의 것을 보고 느낀 것. 내가 만약 근무자라면 내가 이걸 담당하는 담당자라면 해당 직무 내에서 이러한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준다. 국민들에게 볼거리를 준다.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건강함에 맞게 노력한다라는 그 취지에 맞게 담당자로서 어떤 전문성을 쌓을 때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식의 정리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도 확인하셔야겠고요. 그러면 입사 후 포부 이제 성장 목표는 결국 입사 후 포부인 거예요. 회사의 발전이고 나의 발전이다라는 이 전제 아래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겠다라는 걸 적어주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걸 또 연차별로 나눠서 드립을 치면 안 돼요. 본인의 미래를 점지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5년 전에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5년 후도 모르는 이 세상에 본인이 5년 후를 점지하고 무조건 하겠다라고 포부를 호언장담하면 그거는 목적 없는 프로포즈랑 같은 거예요. 내가 다 챙겨줄게. 결혼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 자소서가 나오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적어도 내가 어떤 5년 후, 10년 후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선 단기적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차근차근 밟아나갈 건지에 대한 나의 성장 비전의 시작점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제 좀 이제 최 코치가 오쇼핑 지원할 때 왜 지원한 거예요? 거기를 택한 이유는 이거 쉽게 이해를 들어서 그렇죠. 저는 이제 전공이 인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에 홈쇼핑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인도에 홈쇼핑을 하려면 인도 사업을 이해하고 아하. 인도의 문화나 내용, 전문성. 전문성, 그렇죠. 인도 관련 사업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접근했죠. 감사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였군요. 메루급으로. 간디역 알겠습니다. 차 코치님은 입사 포부 쓰실 때 뭐 5년 후에 뭐 하겠다, 10년 후에 뭐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했다가 떨어진 걸 많이 느껴서 좀 다르게 접근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2025년에 법인장 되겠다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법인장 되기까지의 노력이 뭔지를 적어줘야지 법인장이 그래, 돼갖고 민혁 쌤이 뭐 사장 되고 상무 되고 그러니까요.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만 적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네. 그걸 하기까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고 음.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고 그래서 이 직무 안에서는 어떻게 소화해서 키우겠다. 이게 더 많이 나와요. 미생 스토리를 쫙 적어내렸군요. 그렇죠. 네. 좀 이렇게 질감이 좋게 스토리가 이렇게 그래. 스토리 있게. 네. 저렇게 얘기하니까 베낄 수가 없겠네. 네. 그러니까 또 법인장을 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법인장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에 어떤 목표 잡고 계획해서 실천했다는 얘기만 쓰면 되네. 그건 구성일 뿐인 거고 내부 내용은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게 지금 제 오프라인 강의나 인터넷 강의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해당 방송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자신의 명과의 연관성 따라해 볼까요? 연관성. 이 연관성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성장 비전과 연관성과 예, 본인의 그렇죠. 아까도 이제 인도가 그 가장 방점이었죠. 그러니까 네, 네. 전문성. 네, 그렇죠. 내가 이 일을 하기 있어서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거를 네.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 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특이 문항들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봤던 게 이제 제일제당 푸드 세일즈 직무였는데 CJ 제품을 선택해서 매출이나 이익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작성해 봐라. 네. 이거 본인들이 해야 될 그 어떤 리포트 과제를 여기 내는 거 아니에요? 보고서 과제. 뭐 이렇게 베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만큼 해당 직무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를 혹은 실제 이 일을 하는데 적합한 사람인지를 보기 위한 검증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여러분이 하셔서는 안 될 건 맛, 제품의 맛을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완제품이 나왔는데 가끔 맛이 맛을 있다 없다 이런 거. 이거 뿌띠젤 아니 이거 에클레어 왜 이래? 막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방송 중에 이러면 안 되겠지만 에클레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디 있나 모르겠지만 지금 맛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판촉을 하고 담당자는 어떻게 컨택을 하고 MD1 제장 계열사죠. 이쪽 여사님들이 어떻게 파이팅 하면서 이렇게 물건을 파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맛 잘못됐다고. 요거 지금 이러면 안 된다. 맛에 대한 이게 평가를 하면 안 되는구나. 맛 평가 안 되고 지금 나와 있는 일반 마트 이제 가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네. 그 특정 마트로. 가갖고 내가 이거 보고 이거 이렇게밖에 왜 이렇게밖에 매대를 못 놔? 이거 좀 아닌데? 이런 단편으로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이미 마트 담당자랑 매대를 이렇게 꾸리기로 합의가 한 건데 다짜고짜 그걸 뜯어 고쳐야 된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근원적인 면에서 얘네가 이렇게 피상적인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 맛 혹은 기존에 잘하고 있는 걸 굳이 건드려야 될 이유가 없고 네. 이면의 것에서 고객들이 현재 내가 보니까 고객을 집중해야 돼요. 이런 건. 마트에 가는 고객들만 30분만 보세요. 어떤 거에 반응하고 구매를 하는지. 언제까지 쿠폰 보고 사람이 구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쿠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또 쿠폰 썼다가 지금 막 백스페이스 누르고 있죠 지금 그지? 놀라가지고 이러면서 아니야 그러면 백스페이스 누르시고요. 쿠폰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좀 더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요인들을 그렇죠. 생각한 게 있다면 네네, 그런 걸 적는 맞습니다. 거지 맞습니다. 기존 제품을 타박하거나 네. 그런 건 안 된다. 네, 네, 안 맞습니다. 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이요. CJ 푸드빌의 스토어 컨설턴트 직무 특이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SC로 성장할 만한 본인의 강점과 경험 기술하는 건데요. 글로벌이니까 뭐 언어가 중요할지 해외 체류 경험, 혹시 뭐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대부분이 이제 글로벌 인재라면 어학이나
타문화 수용, 이해, 오픈 마인드 그런 거 있죠. 특히 이제 워홀, 워킹 홀리데이 이제 뉴질랜드나 호주 많이 갔다 오셨잖아요. 네.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걸 접근하면 탈락 안 말씀을 된다.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항을 가만히 보세요. 현재 해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외 사업에서 동일한 직무로 일을 한다에 필요한 조건을 묻고 있잖아요. 이해돼요? 사업장에 국가만 바뀌었지 하는 일은 동일하다고요. 그럼 하는 일의 본질, 업의 본질, 업의 전문성에 맞게 내가 SC로서 어떻게 나를 알리고 다지고 고민하고 기여할지에 대한 계획과 노력이 나와야지 글로벌 얘기를 남발하면 안 되겠어요. 내가 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직무에 맞게 어떻게 일을 할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지 내가 비즈니스 중국어, 어디 어학원, 새벽반 수강 아 진짜 거짓말 웃지 못할 걸 지금 이거 적으면서 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매우 있죠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중문학과 잘 들어 중어 중문학과 영어 통번역학과 그리고 완전 그 제2외국어에도 안 되는 아프리카어과 인도어과 친구들 후배들아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언어는 전략 언어 즉 CJ가 추구하는 전략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이 말을 하기 때문에 하겠다라는 이런 거죠. 아니 내가 하겠다는데 왜 몰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글이 양산돼서 안 아프리카에 갈 되겠다. 생각도 없는데 전혀 없거든요. 아프리카어 할 줄 안다고. 내가 파푸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아니거든요. 지금 그쪽이 전혀 아닌데 내가 그걸 아니까 이제 2030년쯤엔 가셔야 됩니다. 지금 배트맨 집사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나를 위해서 지점을 내주셔야 됩니다. 글로벌에 집중하면 안 되고 안 SC에 된다. 집중해야 돼. 네, SC에 직무. 집중하자. 네. 직무에 집중하라.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제 크게 어필하지 않았다면은 중요도만 좀 바꿔서 어떤 그 제출을 하시고 방향성 자체가 좀 잘못됐다면 반면 교사로 삼으시기 바라겠는 마음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CJ ENM이 많이 뽑는데, 네. 근데 이렇게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묻는 질문에 사람들이 많이 좀 취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음악 제작 쪽에 착각들을 하면 안 되는 게 그 여기서 또 이제 어떤 예. 가수를 골라야 되냐고 또 이제 막 가수 질문을 엄청 차트 주세요. 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멜론 차트, 엠넷 차트 보시면서 가수 누구 할 거예요? 우원재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네? 제발 부탁인데 지금 어떤 아티스트의 선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공 혹은 실패의 요인을 말할 수 있는 아티스트냐를 고르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나는 신화가 좋아. 그룹 신화는 음악성도 물론 훌륭하지만 멤버들의 언제적 결속력과 신화입니까? 근데 신화는 좋은 그룹이에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음악 제작이잖아요. 음악 제작에 맞게 신화를 접근해야지 신화 1집부터 TOP 2집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음악의 전체적인 장르를 놓고 이게 제작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통찰력을 봐야지. 뭐 또 많이 하는 게 이제 태연 좋아합니다. 저 태연 팬이거든요. 근데 태연의 앨범의 의의를 밝히면 안 돼. 너가 임진모가 아니잖아. 너가 강영석 씨가 아니란 말이야. 그걸 다 적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안타깝다. 너무 유명한 가수 말고. 예, 그리고 너무 안 유명한 가수. 이를테면 가수 기린 들어보셨습니까? 기린. 기린? 가수 기린. 기린. 기린 씨, 가수 기린 씨. 예. 듀스의 오마주를 해서 본인이 90년대 초반 힙합 음악을 폄하하는 가수가 있어요. 네. 이분을 그러네요. 적어도 곤란해요. 왜냐? 기린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악 제작이라는 이 직무에 맞게 아티스트의 성공 실패 요인에 맞는 가수를 적어주셔야 되겠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옵쇼핑. 지금 보시면 이 옵쇼핑, 홈쇼핑 트렌드를 묻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될 단어를 말씀드릴게요. 티커머스. 티커머스. 그러니까 전자상가. 예, 지금 이제 2004년도에 사업권이 생겨서 지금 전국에 홈쇼핑이 17개가 있거든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돌아가는 게 7개. 홈쇼핑, 티커머스, 그러니까 녹화된 플레이로 15분에서 30분 미만의 영상이 돌아가는 식의 구성을 한 사실상 녹화 방송인데 홈쇼핑 같은 느낌의 요 사업권 가진 사람 10곳 해서 17개의 홈쇼핑이 있는데 이 티커머스는 이미 2014년 화랑이 일었던 거예요. 지금 와서 이게 트렌드라고 해봤자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홈쇼핑에서 상당수가 티커머스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몫인 거지 이게 트렌드가 될 수 없거든요. 그냥 자꾸 소비자 입장에서 이걸 보니까 이거 좀 특이한데? 이거 구매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보기가 TV로 되네. 뭐 이런 접근을 하면서 놀랍다, 새롭다, 매력 느꼈다. 지금 이걸 이렇게 접근했다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말씀을 좀 그래요.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여학생들이 정말 많이 워너비 워너비로 삼는 기업이죠. 곳입니다. 예. 또 많이 가서 돈도 쓰고요. CJ 박성희 아나운서 올리브영인데. 실제 많이 가죠?
그렇죠. 정말 거기는 돈이 여기 술술 정말 많이 나가는데요. 가더라고요, 들어가기만 보니까는. 하면 이제 큰일 나는 데인데 스토어 매니저라면 어떤 차별화된 매장을 운영할 건지를 묻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작성해야 됩니까? 네, 박소기 아나운서님의 그 아픔만큼이나 많은 분들의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소비했던 그 느낌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불편했던 거 있죠. 아니 나는 틴트를 좀 이렇게 발라볼라 하는데 아니 지금 자꾸 눈치 주고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이러고 자꾸 눈치 주는데 좀 내가 마음 편하게 옷 갈아입고 피팅하듯 이렇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준비했어요. 체험 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공간에 대한 이해를 했다면 지금 그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입점할 수 있는 그 SKU 이게 지금 제품 군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인만을 위한 그런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이를테면 향수 하나만 해도 그 향수 하나 넣었다가 그 뒤에 분들이 썼다가는 완전 그 향수에 취해가지고 지금 이도저도 아닌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향수에 취해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향수가 너무 많이 뿌리니까 어. 불가리를 엄청 뿌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도 뿌려야 되는데 지금 내가 뭘 뿌리는지 느낌이 안 오잖아.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게 단순히 내가 가서 보고 느낀 거라는 느낌보다 내가 여기서 일을 해봤다면 혹은 여기서 아르바이트 해봤던 분들은 글이 달라요 벌써. 어떻게 운영하면 효율적인 거고 어떻게 해야 근무자도 편하고 실적도 오르고 이익도 좋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두루 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야지 그냥 옴부즈맨처럼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훌륭한 소비자가 되세요. 그러면은 안 돼요. 제발 부탁할게요. 특히 이제 25세 미만 여자분들이 여기 많이 지원하시는데 제발 부탁인데 본인은 이럴 거면 왓슨즈나 부츠 아니면 롭스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여기는 명확하게 이야기가 아삼이 다 맞아야 되는 되게 거예요. 약간 운영 입장, 실적 입장, 회사 그 고객 편익도 생각하고 CJ그룹의 가치도 고려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종합한 그 최저간을 낼 수 있는 거의 시작은 운영하는 입장인 거예요. 네. 소비자가 아니라 운영이라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 접근을 해주셔야지 원활한 매장 운영안이 있을 것이고 동선을 바꾸겠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기본 동선에 매대 플레이트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건드려서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고객 관점에서 네. 벗어나라. 여성이 된 것처럼 고객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네. 걸 안 좀 된다.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했습니다. 네, 자 CJ그룹 자소서요 제대로 작성하면 예. 면접까지 쭉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렇죠? 구체성이 좀 있는 이번에 거 자소서 잘 같아야 쓰면 돼요. 쭉 잘 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좀 탄탄대로 잘 가겠죠. 근데 문제는 자소서 기반에서 많이 좀 활용을 해요. 나중에 1차 면접이나 면접에서. 임원 면접 때 그 내용 가지고도 일부 물어볼 수가 있고요. 아이디어가 또 산뜻하다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통찰력이 아니라 실제로 그 통찰력이 엿볼 수 있는 그런 이런 디테일한 문항 속에 답이 나와줄 때 합격으로 가는 어떤 패스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소개서가 너무 쉬운 것도 네. 좀 안 좋은 게 합격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면접가 너무 어려워지면 그렇죠. 그게 또 어려울 수 있어서 차라리 미리 면접에 많이 고민하고. 써먹을 수 있는 미리 좀 힘들 수 있는 매도 먼저 만다는 개념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구체성을 뜬 자기소개서를 잘 좀 작성해 놓는다면 다른 기업에도 좀 더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리고요. 그렇죠. 자, 끝으로 취업 준비생한테 함께 하기 신의 한 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신의 한수 오늘의 말씀은 우리는 난 이제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니에요. 노래 가사가 네. 노래로 나는데요? 한번 해주시죠. 성인식 가사 같은 박지윤 씨의 성인식 2000년에 나온 노래. 난 이제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일머리 있는 담당자로서 거듭나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네가 그동안 느꼈던 대로 썼다간 분명히 떨어지니까 그리고 남이 할 만한 얘기하면 떨어지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내가 뽑혀야 될 이유를 말해줘야 되고 소비자가 아니라 운영의 주체로서 그리고 이 회사가 추구하는 사업의 의미를 한번 되새기면서 접근을 한다면 오후 6시 혹은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미 제출하시고 보셨을 텐데 어쨌거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까지 힘을 잃지 않고 지원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지금 보니까요. 차코치님 90년대, 2000년대 감성에 젖어 계세요. 노래를 그것도 엄청 신화부터 들었네. 시작해서 그렇죠. 박지윤까지. 내 나이가 그 나이거든요. 난 이제 더 이상 그렇죠. 소비자가 34인데 뭐 어떡합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퍼펙트 정리- 맨이야. 그것도 뭔가요? 정리. 어쨌든 정리를 네, 하겠습니다. 옛 감성에 젖어 네. 계신 우리 차코치님, 그래요. 리포트의 차재영 강사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한께서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 코너를 보고 해외 취업에 대한 꿈 키우고 또 성공까지 가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포자도 대기업만 바라보던 고스펙자도 한 단계 레벨 업된 취업 가능하게 해주는 코너입니다. 예.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네,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전국 각지의 채용 소식 생생하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오늘 우리 동네엔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으로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윤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이 있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구인 지역은 대구광역시 내당동 소재의 주식회사 건양산업입니다. 채용 분야는 건축회도원 1명입니다. 근무지는 부산시 동래구 운천동 현장으로 업무 내용은 건축회도와 현장관리 업무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무관에 관련 경력 1년 이상으로 우대사항으로는 차량 소지자 및 운전 가능자입니다. 주 5일 근무의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이며 2년 계약직으로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검토 예정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여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채용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양산시 상북면 소재의 에너지테크입니다. 채용 분야는 가스 배송기사 1명으로 업무 내용은 의료 및 산업용 고압가스, 습수가스, LPG 등 배송 관련 업무를 맡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가스 기능사를 소지하고 운전 가능하며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근무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2시까지 주 6일 근무이며 급여는 연봉 2,50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스 기능사 자격을 소지하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전주로 떠나봅니다.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주식회사 대유글로벌입니다.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동차 알루미늄 휠 제조업체에서 산업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산업안전 및 위험물 관리원 1명과 환경관리 업무를 담당할 대기환경관리 기술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나 대기환경기사,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연봉 3,400만 원부터 4,300만 원까지입니다. 채용 시 바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를 준비하셔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기환경기사,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세창스틸입니다. 전북 정읍시 화북동에 위치한 곳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경영지원팀 내 일반관리 사무 업무를 담당할 총무 및 일반 사무원을 1명 채용합니다. 학력은 초대졸부터 대졸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입 지원을 채용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차량 소지자 및 인근 거주자, 청년층을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연봉 2,600만 원입니다. 구인 마감일이 10월 15일까지이므로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입 직원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경력이 없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에 취업문을 활짝 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시간이죠.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해외 취업하면 이분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외 취업의 신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네. 글로벌 잡센터의 박창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2부의 도움이죠. 진이 한유진 캐스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진이 한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얼마 전에 그 춘천은 뭐 한림대가 있어서 자주 가시던 곳이긴 합니다만 여기도 좀 이번에도 한림대 가신 거죠? 그렇죠. 이제 춘천, 한림대, 강원대 네, 닭갈비 많이 먹고 왔습니다. 네, 닭갈비 뭐 이번에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니요. 이번에는 제 혼자 간 게 아니라 그 좀 우리 취업 전문가들, 우리 유정석 대표님도 같이 갔고요. 네, 그리고 한림대 강원대학교에 우리 이제 2017년도 2학기가 시작을 했죠. 그렇군요. 그래서 해외 인턴과 해외 취업 교과 과정에 참가한 우리 학생들 91명을 예. 1대1 심층 컨설팅까지 했었고요.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이윤정 아나운서가 춘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또 잡정보센터가 또 이게 그럼요. 춘천으로 좀 유명한 게 이윤정 아나운서 이제 춘천 갔고 네. 또 갔다 오셨고 그렇죠. 여기도 네. 춘천이 고향이에요 또 그래서 그러세요? 뭐 춘천통이에요 아주 춘천판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얼굴은 의미 못 뵙고 있는 왔어요. 춘천에 네. 가셔서 많이 가르치시고 다음에 춘천에서 한번 모여야겠네요. 그래야겠네요. 이윤정 춘천 아나운서 회동 한번 같이 하는 걸로 닭갈비 또 하겠습니다. 많이 먹고 와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이 춘천에 가신 덕분에 우리 네. 춘천에 있는 학생들 해외 취업 정보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스튜디오에 멋있는 분 한 분 출연해 주셨는데요. 누군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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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아까 저기 일부 할 때 보니까 가서 어떻게 앉아야 되나 막 되게 고민하시던데 자기소개부터 좀 먼저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 평소에 이 방송을 되게 자주 봤던 시청자인데요. 막상 제가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되게 떨리고 하는데 저는 일단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 어제 울산에서 올라왔고요. 울산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내 취업을 한번 했다가 다시 좀 더 큰 세계에 나가서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에 해외 취업을 결심했고 이번에 미국에 합격하게 된 최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연성 씨, 반갑습니다. 어제 울산에서 어제 올라왔고요. 굉장히 어제 좀 왔고요. 사투리를 네. 감추기 위해서 네. 서울 노력하고 있어요, 사람이에요라고 하는 것처럼 어제 울산에서 왔고요. 네. 저기 어떻게 표준 연습 하고 왔어? 네. 그래요. 감출 수 없는 본능, 감출 수 없는 사투리, 저희 구수한 느낌 좋았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여기 보셨다고 그랬는데 이 방송을 네. 얻은 걸 통해서 보신 거예요? 저희 박창규 대표님을 알게 된 이후에 그 네, 이후에? 알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지나간 영상들까지 이렇게 다 챙겨보고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뭐 요즘 같은 취업 빙하기 시대에 이렇게 네. 또 해외 취업에 성공하셨다니까 정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연석 씨가 어떤 회사에 어떤 직무로 성공 취업을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번에 미국 뉴욕 맨하튼에 있는 페임 패션 하우스라는 패션 의류 기업에 맨하튼에 있는 네, 합격하게 됐고요. 앞으로 물류와 유통 그리고 이커머스 마케팅 직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뉴욕 맨하탄에서 맨하탄에 패션 있는 업무를 하시면 정말 멋있을 것 페임 같은데. 패션 하우스. 야. 네, 페임 패션 하우스 어떤 기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래요. 한유진 네. 캐스터. 우리 연석 씨는 네. 이제 들어갈 뿐이고 요건 이제 우리 한유진 캐스터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실 것 같아요. 연성 씨가 지금 당황했어요. 동공이 지진이 났어요 시간적으로 지금. 대본에 좀 미안해요. 없는데 네. 얘기를 하니까 가뜩이나 너무 어제 당황했어. 울산에서 올라왔는데 동공 요렇게 지진. 이제 생방송의 묘미라죠. 미안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찐이? 한유진 캐스터가 네. 소개해 네, 주시죠.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성 씨의 해외 취업을 성공에 축하드리고요. 예. 이번에 최연성 씨가 합격한 미국 페임 패션 하우스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리자면요. 미국 뉴욕 맨하탄 7번가와 39번가의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패션 전문 기업입니다. 미국 패션의 중심은 뉴욕 맨하탄 7번가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7번가와 30번가 그리고 40번가는 패션 디스트릭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대체적으로 패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타입이 다양하지만요. 페임 패션 같은 경우에는 자체 디자인 그리고 세일즈, 제조, 유통, 마케팅 등 패션 사업의 전 분야를 다루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패션 기업의 디자인 보안상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 입점이 될 정도로 매우 유명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맨하튼 7번가와 39번가의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아주 미국에서 매우 유명한 패션 의류 전문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뉴욕 맨하튼 중심에 있는 아주 패션의 정통한 기업인데 네. 대표님 보니까 이게
저는 뉴욕 맨해튼에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그쪽이 이제 물가가 비싸다면서요. 예, 제가 한 4개월 살았어요. 네. 네, 살다가 왜 4개월만 사셨어요? 살다가 물가가 비싸서.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네, 물가가 그러니까 원룸으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에 원룸인데 좀 이제 외곽지. 그러니까 그나마 좀 건물이 오래된 네. 원룸이 월 렌트비가 1,500불? 와, 한 비싸네요. 180? 외곽에 있는 원룸이 네, 네, 네. 그러면 중심에 있는 건 얼마예요? 뭐 상상도 못하죠. 월급을 털어 넣어도 안 될 곳이 보증금 없어요, 보증금? 있죠. 보증금도 네. 있어요? 보증금을 우리 한국말로 속히 깔세 비슷하게 가요.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1,500불을 한번 디파짓 내고 아, 네. 월세 또 1,500불 내고 네. 이런 식으로.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 지금 우리 연성 씨 보내갖고 어떻게 고생시키려고 보내는 거예요? 일단 고생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해외를 나가면 내가 돈을 아주 많이 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생각을 조금 접어놓으셔야 돼요. 처음 시작은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우리 연성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국과 해외와 조금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그 미국이나 캐나다 좀 미주권 그 영어권 국가는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연봉이 측정이 되면 올라가는 이 상승폭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팍팍 올라갑니다. 오. 가령 뭐 우리 방송에 미국에서 전화 연결했던 그런 친구들이 5개월 만에 처음에 들어갈 때 연봉 한 3만 불에 들어갔다가 5개월 만에 연봉 6만 불, 7만 불. 대식이 기억나시죠? 대식 씨. 대식이 기억나죠. 대식이 갔는지 3주 만에 고용 기업으로부터 취업 영주권을 스폰받고 연봉이 7만 불 돼버렸어요. 와. 예, 이게 해외예요. 정말 그래서 일을 네. 잘했나 보네 그 친구. 대식이는 뭐 일머리가 있는 것보다 인성과 가치관이 괜찮죠, 그 친구. 예, 지금 나와 있는 우리 또 되게 잘생겼어요. 연성이 같은 경우도 참 성실하고 인성과 가치관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처음 들어갈 땐 급여가 좀 낮더라도 열심히 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꼭 만들 수 있을 네. 겁니다. 네. 대식 씨 저는 못 봤지만 축하드리고요. 좀 연성 씨도 괜찮은 진짜 친구예요. 그렇게 그렇죠. 배로 늘어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인 능력에 따라서 연봉이 쭉쭉 높아지는 거면 해외 취업의 진짜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국내 취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맨해튼이라고 하죠, 그죠? 예. 예, 전 세계에서 아마 모든 어떤 그 인더스트리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좀 그 특히 이제 해외 가시는 분들이 특히나 미국 가시는 분들은 차량 구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 뉴욕에 가시는 분들 같은 다르죠, 경우는 좀. 굳이 뭐 예. 차량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중교통들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조금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요. 고생하셔야 됩니다. 네, 꼭 고생하신다고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예, 국내와 해외. 해외 같은 경우는 뭐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거기서 버텨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야, 그럼 뭐 네.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되는 거지 그야말로. 그렇죠. 저도 많이 울었죠. 네, 제가 4개월 뭐, 동안요? 우셨어요? 좀 많이 울었죠. 저 한 6년 동안 있으면서 진짜 힘들어서? 해외. 힘들어서 네. 예, 없는 돈에 먹고 산다고 힘들었죠. 눈칫밥 그러니까요. 먹어가면서. 근데 해외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면요, 여러분들 단단해집니다. 예, 그걸 그걸 이제 말로 네. 할 수, 형용할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네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청년들 강의할 때. Do you know what does it mean passion? Everybody know that what is a passion, but nobody explain what is a passion. 이거요. 예. 열정이라는 그 단어가 그냥 말로만 열정인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 이런 경험이 있는 곳에서 살아나는 그 열정은 남다른 가치를 화려한 게 만들어주죠. 아니거든요, 그게. 네. 고생을 통해서 스스로 좀 단단해질 수 있는 게 필요한 건데 우리 연성 씨는 가기도 전에 지금 이제 맨하튼 가가지고 고생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국내 취업을 했는데 해외로 재취업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국이 좋아요? 아마 이건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취업 대란을 맞아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말이 또 묻지마 취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묻지마 취업 아무 데나 네, 그냥 네. 들어가 보자. 예. 제가 바로 이 묻지마 취업을 경험해본 케이스인데요. 울산대학교 경제학과를 전공하면서 학창 시절 동안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또 내가 어떤 것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로 직무 방향성 설계를 하지 못한 채 방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네. 어느새 졸업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고 일단 빨리 취업은 해야겠으니 소위 말하는 이제 걸리는 데 가자라는 마인드로 구직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알만한 기업에 일단 입사를 성공하긴 했었는데요. 대기업이었나 보죠? 네, 약간 글로벌 예. 네, 그런 네. 쪽이었습니다. 또 근데 이제 근무를 하면 할수록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돼서 주변에 일을 했군요 실제로. 네, 한 들어가서. 몇 달 안 되지만 근무를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나랑 맞지 않는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제 퇴사를 결심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재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운 좋게도 저희
박창규 대표님을 만나 뵙게 돼서 다시 이제 야. 네, 네. 재취업의 길을 잡게 어쨌든 됐습니다. 우리 연성 씨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네요. 큰 결정을 했네요. 자신이 있으니까 그만둔 거지 뭐. 안 그러겠어요? 아, 네, 약간 아직 그래도 젊으니까 어. 아직 기회는 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도전 정신이 있는 네. 친구입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연성 예. 씨처럼 청년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묻지마 취업하는 학생들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연성 씨가 실제로 겪으면서 느낀 점이라서 다른 청년분들도 많이 공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님? 네, 그렇죠. 묻지마 취업. 가장 우리 청년들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이력서 자소서 써놓고. 그거라도 하려고 네. 싶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그만큼 그러니까 그냥 취업 아무 때나 기회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묻지마 취업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감을 조금 가지셔서 쫄지마 취업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죠. 쫄지마 취업. 네, 우리 저기 네. 직업 방송에서도 그 누구죠? 그 개그맨 양상국 씨. 양상국 씨가 네. 쫄지 마 가잖아요. 맞아요. 쫄지 마 취업. 네, 쫄지 이거 마 취업. 이게 어떤 의미예요? 자, 여러분 제가 보세요. 제가 방송하면서 늘 말씀드려요. 제가 3년 동안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예.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흥미로운 거,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 전공, 내 커리어 모든 것들을 분석해서 나에 맞는 진로와 직무 설계부터 먼저 그리고 나서 국내도 좋고 해외도 좋고 외국계도 좋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을 선정을 하시고 그 기업에 분석하셔야죠. 인재상이라든지 모든 거 분석해서 그 기업에 맞도록 이력서 자소서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쫄지마 취업이라고 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묻지마 취업 대신 쫄지마 취업. 훨씬 알겠습니다. 낫네요. 네. 예. 자, 그런데 연성 씨가 국내 기업에 취직을 했다가 묻지마 취업에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취업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 왜 국내 기업이 아니라 그럼 해외 기업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사실 제가 작년에 졸업을 하고 국내 기업에 취업할 때까지 저를 도와주셨던 울산대학교 취업지원팀의 선생님들께서 계십니다. 제가 퇴사를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주시고 또 관심을 주셨었는데요. 얼마 전에 시작됐던 이제 대학교 여름방학 기간 때 저한테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동안 울산대학교 취업지원팀에서 직무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이 중에 외국계 기업 취업 대비반이 개설된다. 그래서 연성이 네가 이미 졸업생이지만 의사만 있다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연락을 주셨고요. 이제 저도 헐레벌떡 이제 신청을 해서 첫 시간에 들어갔더니 네, 예. 거기 앞에 서 계셨던 분이 박창규 대표님이셨습니다. 취업 지원팀에서 그 챙길 분들이 많을 텐데. 네네. 그때 꿀빨아 놓으셨어요. 어떻게 연성 씨를 이뻐했네요. 되게 취업 지원팀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네, 저한테 좀 신경을 많이 되게 이쁨 써주셔서요. 받는 타입이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농담이에요. 자, 연성 씨의 그동안의 그 해외 취업 그 성공 과정에 저희 방송도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방송 나와서 그냥 그 하시는 소리는 뭐 아닌 거죠?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고요. 제가 사실 저희 박창규 대표님을 비롯해서 글로벌 잡센터 직원분들을 굉장히 귀찮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 또 막연한 두려움도 있다 보니 전화를 되게 자주 걸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도와주시면서 저한테 추천해주신 방송이 한국직업방송 K무브 영상을 보면 조금 도움이 될 그랬군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챙겨보기 시작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와닿는 말이 귀찮게 했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귀찮게 하고 자기가 했으니까 이만큼 또 결과가 가져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방송 또 저희 방송 울산대학교 또 박창규 대표님 또 학생의 노력까지 더해져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궁금한 게 출국은 언젠지 또 어학 부분은 어떻게 준비가 잘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제 상태는 일단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DS 인터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절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출국 시일은 뭐 10월 말이나 아니면 11월 초가 돼야 확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어학 같은 부분은 제가 가게 되면 지금 뭐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직업을 가지고 이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어는 또 따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자, 끝으로 우리 한준 캐스터가 해외 취업 아카데미 소식을 갖고 왔다고 하는데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해외 취업 구직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17년도 10월 서울 해외취업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교육기간은 2017년도 10월 10일 화요일부터 31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립니다. 장소는 서울 K무브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리고요. 참가 신청 방법은 월드 잡플러스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7일 수요일까지
이루어지고요. 교육비 전액 무료의 기회로 이 해외 취업 과정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요. 해외 취업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그래요.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끝으로 두 분께 한마디씩 드릴 텐데 먼저 해외 취업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한테 더 와닿을 거예요. 연소 씨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방송 시청자 청년 여러분. 네, 지금 공채 시즌을 맞이해서 정말 이 시간에도 많은 걱정과 고민에 쌓여 있을 여러분임을 얼마 전까지 같은 처지였던 저로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말 박창규 대표님 항상 저한테 강조하시는 게 어디로 어떻게 첫 발을 내딛느냐에 따라서 내 앞날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이 정말 와닿았는데요. 국내 취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해외로도 한 번쯤 돌려본다면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 국내에 그냥 머무르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큰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언제든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자, 대표님도 한 말씀 짧게 해주시죠. 네, 해외 취업 뭐 벌써 이미 많은 청년들이 성공을 했고요. 또 성공했는 반면에 실패했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끙끙거리지 마시고요. 3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플랜을 좀 만드시고 지금은 글로벌 시대인 만큼 여러분들의 미래에 좀 다양성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성공 취업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국내와 해외와 외국에까지 모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청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외 취업 전문가 박창규 대표님, 해외 취업에 성공한 최연성 씨, 한유진 캐스터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017년 하반기 대기업 공채 이제 정말 막바지에 이르는데요. 내일도 방송 꼭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